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2가지 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 받았던 또 2개의 질문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초등학교 1, 2학년 나의 자녀가 좋아하는 걸 토대로 우리 자녀의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엄마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에게 좀 도움이 좀 덜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수학이라는 연산 문제집을 풀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1 더하기 1은 뭐, 1 더하기 2는 뭐 이렇게 암산할 수 있는 문제집을 연습하는 그런 문제집은 좋아하지 않는데, 뭐 플레이팩토나 이런 창의사고력 수학에 관련된 문제집을 맨 처음에 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줬더니 한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걸 반 정도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막 막힘없이 풀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맞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좀 수학적인 어떤 영역에 능력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글 수업은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염려해두고 생각해두고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머님들께서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2가지 큰 영역이 하나는 한글, 하나는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한글이 처음에 더 익히기가 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숙달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하죠. 반면 수학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접하는 수학의 공식이라는 게 그닥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도 하고 또 쉽게 익히기도 하고 또 쉽게 풀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대부분 친구들이 한글이라는 이런 인문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영역보다는 이런 수리적인 기능을 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것은 뇌과학적인 어떤 발달로도 봤을 때도 이때 우리가 두정엽이나 측두엽에 대한 어떤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리적인 영역에 대한 능력이 훨씬 더 빨리 키워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한글이라는 수업과 수학이라는 수업을 봤을 때 한글은 그래도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원리를 깨달으면 그걸 계속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학습이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외워, 뭐 1 더하기 1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계속 연습해 하다 보면은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게 답이야. 이렇게 공부했던 시대와는 달리 요즘에는 창의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보다 재미있는 그림, 뭐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수학적인 개념을 익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하고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또 배우기도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제 보통 보면은 수학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한글보다는 또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 이런 것들은 그 또래가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양을 생각을 했을 때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혹은 또 뇌가 발달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수학이 매우 유리한 그런 어떤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암산하는 그런 연습지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개념을 굉장히 즐기고 그 수에 초점 맞추어서 굉장히 몰입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수학적인 그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는 연산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수학적인 그런 창의사고력 문제집을 잘 풀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수학적인 영역에 대한 능력이 좀 우수하게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적인 영역에 발달이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창조하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적인 즐거움을 매우 잘 느끼는 친구다라는 관점이 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관심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 친구가 어떤 내용을 잘하는지 잘 모르지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내 아이에게 보다 적합한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이런 심리적인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데를 가셔서 심리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뭐 동작성이라든지 뭐 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테스트의 정확성은 아이들이 좀 글로 쓰고 이 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아이들이 편하게 그냥 학습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3학년, 4학년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전문 기관에,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 기관의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전문가의 입장을 들으면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은 많이 발달돼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솔루션을 그 선생님들께서 따로 해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보다 좀 단계가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학습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단 이 아이가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니까 수학이야, 이걸 좋아하니까 영어야, 이렇게 분야별로 단정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 어떤 내용에 있어서 활용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습득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고 기능에 대한 접근으로 가시는 것이 매우 보다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저 아이에게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아이가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도 잘한다 얘기가 들려오고, 뭐 친구들하고 놀 때도 이런 거 좀 얘는 좀 잘 배워요, 금방 적응해요 라고 얘기를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엄마들 중에서 뭔가 막 짜임새를 가지고 착착착착 오늘은 뭐 이거 해야 돼, 내일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계획표를 잘 세우는 엄마들을 보면 저런 엄마에서 우리 아이가 큰다면 보다 더 잘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드는 부모님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세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하고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 학습 환경에서 중요한 거는 습관을 들이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 나이에는 학습의 즐거움과 학습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신생아 때에는 아이랑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아이도 아직 그럴 만한 수준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해주는 대로 아이가 큰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학습 환경이라는 걸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 짜짜짜 다 해놓고 넌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는 학습 방법도 옳지 않고, 또 엄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오늘은 뭐 기분이 좋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우리 놀까, 내일은 뭐 또 공부해야 될 거니까 하루 또 공부할까, 이렇게 랜덤으로 아이에게 주는 것도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환경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상의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먼저 이제 이끌어 가시기는 어머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야 돼. 학교에 가면 수학이라는 것도 배우고 또 한글이라는 것도 배우고 또 영어라는 것도 배운대.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조금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넌 엄마랑 어떻게 꾸준하게 할래?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 스스로 알 거예요. 난 영어는 좀 많이 하고 싶어. 수학은 좀 천천히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뭐 수학은 뭐 하루에 한 장, 한 페이지, 뭐 영어는 하루에 뭐 3-4장 이런 식으로 약속을 딱 정하고 나면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은 꼭 지키는 거야. 네가 아파도 지키고 네가 어딜 놀러 가도 지키고 급한 일이 생겼어도 어쨌든 그 하루 내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엄마랑 약속할 수 있지? 라고 서로 합의를 해서 학습 환경을 만드시고 나서 그 학습 환경을 이끌어가는데 엄마가 지원도 해주시고 또 독려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 환경 만들 때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조금 해가지고 아이가 시시하게 느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최소 분량을 정해놓고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너 이거 되게 잘하는데 그럼 한 장씩만 더 해도 되겠다. 엄마가 이게 시간을 보니까 그래도 하루에는 한 20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이거를 굉장히 빨리 끝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졌어, 능력이.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가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계속해가면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내용을 꾸준하게 이어서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그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 2가지를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막 들어간 친구들을 두신 어머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는 게 말로는 쉬워도 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 또 교육이거든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어머님께서 이미 우리 아이에게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아이를 끼워 맞춰야지 하는 어머님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서점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너무 힘들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교류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환경으로 아이에게 맞는 학습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님,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